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도비가 만든 전자서명 솔루션 사인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의 안전한 계약서 관리와 또 전자문서 보관 상식을 상세하게 알려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어도비사의 김현지 솔루션 컨설턴트와 SCK의 전소린 솔루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 어도비에서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입니다. 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도큐멘트 클라우드를 업무에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도비 한국 총판사인 SCK의 전소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도비 다큐멘트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국내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과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같이 제안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도비 하면 포토샵이나 애크로벳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사인과 DC라는 개념, 저는 꽤 생소하거든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인은 이제 서명이 필요한 종이 문서들을 100% 디지털화 하시고 어디에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전자서명을 하실 수 있는 전자서명 솔루션입니다. DC는 도큐멘트 클라우드의 약자인데요. PDF로 변환하시고 편집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애크로벳과 더불어서 전자서명 솔루션인 어도비 사인, 그리고 어도비 스캔, 애크로벳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시고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비대면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전환하셔야 되는 시점에서 도큐멘트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셔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6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질문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과 또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도비 DC와 사인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애크로벳 DC를 활용을 하셔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모든 문서들을 간편하게 디지털화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PDF 문서들을 편집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원활하게 공동 작업을 하시고 안전하게 이 문서들을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를 간편하게 디지털화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서들이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포맷으로 만들어지거나 종이 문서들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간단하게 이러한 문서들을 PDF로 전환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스캔이라는 앱입니다. 어도비 스캔 앱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모바일을 스캐너처럼 사용을 하셔서 종이 문서를 간단하게 PDF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 화면을 통해서 어도비 스캔 앱을 활용하시는 방법 보겠습니다. 어도비 스캔 앱을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문서를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테두리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문서들을 똑바르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정된 이 문서는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다양한 편집 기능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시다 보면 빛 때문에 문서가 잘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잘 보이도록 컬러를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촬영하신 이 문서에서 불필요한 영역들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린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문서의 불필요한 영역을 쓱 문지르기만 하시면 깔끔하게 영역이 제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는 상단에서 알아보기 쉽게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을
공간 규율서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Save PDF라는 메뉴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도큐멘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문서가 저장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저장이 된 문서는 데스크탑에서 바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캔이라는 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방금 저장했던 공간 정보 규율서라는 문서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바로 애크로벳 데스크탑 앱에서 열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궁금해하는 게 이 앱을 무료인지 유료인지 꽤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도비 스캔 앱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얼마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어도비 스캔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지털화를 한 문서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촬영을 해서 스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검색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캔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미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애크로벳의 데스크탑 앱 기능 중에 스캔 및 OCR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 및 OCR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 스캔한 이 이미지화된 문서를 찾아보기 쉽게 텍스트가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문서를 열어 오시게 되면 어떤 파일에서 이 기능을 적용하실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현재 열어온 이 문서에서 적용하도록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메뉴를 실행하시면 이제 텍스트 인식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언어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단에서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 이 문서의 언어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애크로벳에서는 약 42개국의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문서는 지금 한글 문서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언어를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언어를 지정을 하시고는 텍스트 인식이라는 기능만 실행하시면 애크로벳이 알아서 이 문서가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가 선택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찾기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이 문서 내에 있는 글자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든 문서들을 간편하게 디지털화 하실 수 있는 방법 보셨고요. 이제 어도비 스캔을 통해서 이미지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간편하게 디지털화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OCR 기능을 통해서 다양하게 검색이 가능한 형태의 문서로 변환하실 수 있는 방법 보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셔서 PDF 문서들을 편집하시고 관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서 작업 하시다 보면 이제 데스크탑을 통해서도 주로 작업을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급작스럽게 문서를 편집하거나 주고받으셔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이 PDF 문서들을 편집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크로벳을 이제 기존에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있으시겠지만 데스크탑에서 활용하시는 앱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제 모바일에서도 애크로벳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다양한 PDF 편집 기능 한번 볼게요. 이제 애크로벳 앱을 실행을 할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PDF 문서들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열게 되면 디바이스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읽기 모드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문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기 편하게 읽기 모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에디트 PDF라는 기능을 통해서는 텍스트들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려는 영역을 지정을 하셔서 그 영역에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볼드라든지 이탈릭, 언더라인 같은 이런 다양한 편집 기능들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볼드로 적용을 하고 이제 아래쪽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했더니 이번에는 글자 컬러라던가 정렬, 그리고
글자, 뭐 폰트 같은 그런 다양한 정보들까지 편집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폰트도 지정을 하시고 하단에서는 글자의 크기까지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편집 기능들을 적용을 하시고는 완료 버튼 누르시면 문서의 적용이 완료가 되게 될 거고,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집된 이 문서를 바로 이메일로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에크로벳 앱을 활용을 하셔서 편집을 하시게 되면 도큐멘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게 될 거고요. 이제 이 해당 문서를 데스크탑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도큐먼트 클라우드라는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큐먼트 클라우드 탭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방금 모바일 앱에서 편집을 하셨던 이 문서를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이제 불러와서 열어보시게 되면 모바일에서 편집 적용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모바일 앱에서 보셨던 이런 텍스트 편집 기능들은 데스크탑에서도 PDF 편집 기능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편집을 하시는 것 이외에도 제가 이 문서에 대량으로 내용을 편집을 하거나 또 다른 버전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PDF로 되어 있는 문서보다는 작성한 그 원본의 문서가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PDF 문서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원본의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내보내기라는 기능인데요. PDF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형식으로 파일을 내보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포맷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간혹 전체 슬라이드를 이미지화 하셔서 관리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뭐 이미지라던가 HTML 포맷으로까지 내보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데스크탑 앱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디바이스 또는 뭐 다른 기능을 통해서도 적용이 가능하신데요. 바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documentcloud.adobe.com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데스크탑에서 보셨던 익스포트 기능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원본 포맷이 필요한 이 문서를 업로드하게 되실 거고,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보셨던 모든 포맷으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까 보셨던 모바일 앱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제 다양한 그 협업 툴 활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에 문서가 업로드가 되어 있으시다면 그 문서에서도 바로 익스포트 기능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PDF 문서 내보내기를 할 때 방금은 이제 전체 문서 페이지를 내보내기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특정 영역만 내보내고 싶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금 보신 거는 이제 전체 페이지를 원본의 포맷으로 내보낸 기능을 보셨는데요. 이제 일부 문서만 발췌를 하셔서 원본의 포맷으로 내보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영역을 마우스 포인트로 쭉 선택만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만 원본 포맷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PDF 문서를 편집하실 수 있는 방법 보셨고, 이제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에서 자유롭게 PDF 문서의 텍스트를 편집하시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그 디바이스에서 PDF 문서를 원본 형식으로 내보내 주실 수 있는 PDF 내보내기 기능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원활하게 공동 작업을 하시고, 이 공동 작업하실 때 공유할 문서를 안전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서 작업하시다 보면 개인이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리뷰를 받으시고 최종본의 문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공유하시는 방법, 그리고 공유하실 때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방법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공유라는 기능입니다. 에크로벳 데스크탑 앱에서 공유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문서들을 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유 기능을 통해서 문서를 불러오시게 되면은요,
이제 이 협업에 참여하셔야 되는 분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메일을 통해서 초대받은 사용자분들만 이 문서에 접근을 하셔서 공유 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메일을 기입을 하시고 하단에서 메일의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실 거고요. 이제 왼쪽 하단에는 주석 허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 주석 기능을 통해서 바로 의견을 달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 문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시고 또는 메일 읽는 거를 누락을 하셔서 빠르게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를 대비를 하셔서 최종 기한까지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 메일을 발송을 하게 되면은요, 수신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메일을 통해서 이 문서를 열어볼게요. 메일의 내용에는 이 주석을 공유할 수 있는, 협업을 하고자 하는 문서를 열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메일을 수신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메일을 열어볼게요. 네, 좀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이 문서를 열었는데 에크로벳이라는 그 앱에서 열린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문서가 오픈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유 협업에 참여하시는 분께서는 에크로벳이 없으시더라도 바로 이 모바일 그 웹브라우저에서 문서를 열어다가 주석을 달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바로 문서의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상단에 제공되는 주석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한 피드백들을 달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말풍선을 통해서 제가 텍스트 편집에 대한 피드백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공유를 요청하신 분께서는 이제 데스크탑 앱에서 이 문서를 열게 됩니다. 열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상대방이 입력한 이 주석이 바로바로 업로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서로 리뷰를 주고받으시면서 문서의 수정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유, 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서 자체를 공유하시고 바로 피드백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주고받는 프로젝트 문서라든지 다양한 문서들이 이제 용량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파일만을 주고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문서를 공유하시게 되면 이런 대용량의 문서들을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이 공유 기능에서 바로 링크 생성을 하는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문서를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링크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바로 도큐먼트 클라우드에 이 문서가 업로드가 되면서 이제 공유용 링크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은 이제 PDF로 변환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양한 다른 포맷에서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서들을 공유하실 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편집을 마음대로 해서 내 문서인 것처럼 만드시는 경우일 겁니다. 그럼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안전하게 문서를 보호하실 수 있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서 보호라는 기능을 통해서 문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문서를 오픈하게 되면 상단에서 이제 암호를 적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암호를 통해서 보호를 하실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열 때마다 암호를 넣어야지만 문서가 오픈이 되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편집을 아예 제한을 하실 수 있는 편집 제한 모드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집 제한 모드로 적용을 한 상태에서 이제 한번 문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하신 문서를 오픈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문서 자체에 편집을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암호를 입력하라라는 알림창이 뜨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못하시면 이 편집 기능 자체들이 모두 비활성화되도록 자동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위변조에 우려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암호 보호 기능을 통해서 편집 제한을 적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편집이 적용된 이 문서들을 이제 다시 재편집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제 암호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암호를 적용하셨던 그 분께서 에크로벳을 통해서 이 자물쇠 모양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안 설정 기능을 활성화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 속성 기능을 통해서 적용된 암호를 제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거하실 때는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셨던 그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지만 암호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변조를 맞는 편집 제한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특정 정보들을 감출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교정이라는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요. 이제 뭐 개인정보라든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문서들을 배포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런 정보들이 잘 보이지 않도록 감출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교정 기능을 통해서 문서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이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들을 감추실 수 있도록 영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이제 뒷자리는 아무래도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보니 이 영역이 보이지 않도록 감추도록 이제 영역 지정을 했습니다.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영역에 보여지지 않도록 감춤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메타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까지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검색이 가능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문서를 안전하게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적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지 않도록 내용이 감춰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감추시는 적용을 하실 때 이제 교정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문서들 보면은 저런 정보들을 감추실 때 이렇게 아예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정 문구, 뭐 대외비라던가 뭐 보안 문서라던가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내용을 감추시는 이런 문서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기능들도 이 교정을 통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속성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지정을 하시는 건데요. 그 영역들을 감출 수 있는 컬러들 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 문구를 통해서 내용을 감추실 수 있는 오버레이 텍스트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외비라는 글자로 내용이 감춰지도록 설정을 한 상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대외비라는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서 내용이 감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안전하게 문서를 공유하시고 원활하게 공동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제 공유 기능을 통해서 주석이나 파일을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편집 제한 모드를 적용하실 수 있는 보호 기능, 그리고 안전하게 민감한 정보들을 감추실 수 있는 교정 기능 한번 보셨습니다. 네, 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PDF 문서 관리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편리하고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발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PDF 문서의 텍스트를 수정할 때 원본 파일에 사용된 폰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경우에는 이제 내보내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우선 가장 유사한 폰트로 내보내기가 가능하실 거고요. 사실 텍스트를 선택해 보시면 그 폰트가 데스크탑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폰트 정보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PDF 편집 기능에서 폰트 정보들을 갖고 있는 폰트로 대체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문서 공유를 할 때 반드시 PDF로 변환이 된 상태에서만 공유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오피스에서 작성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에크로벳 리본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별도로 PDF로 변환해서 에크로벳을 열어서 공유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바로 변환과 동시에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에이트 PDF 앤 쉐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변환과 동시에 이 공유 기능을 통해서 협업까지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세션이자 마지막이죠. 어도비가 만든 전자서명 솔루션 사인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전자서명으로 문서 워크플로우를 마지막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도비 사인은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의 리더로서 연간 60억 건의 어떤 사인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레스터가 선정한 사인 마켓의 리더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포레스터라는 조사기관에서. 오늘 제 세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더 안전하게 서명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왜 어도비 사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런 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효율적인 업무, 생산성을 향상해야 된다. 그리고 비대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격 업무라는 것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가트너라고 하는 그 미국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화와 AI 관련된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Z세대가 인력에 완전히 투입이 됨에 따라서 원격 근무에 대한 수요가 30% 증가할 거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30%, 그 경쟁 우위를 갖는 30%는 아마 이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서 비롯이 될 거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40%가 가까운 사람들이 기존에는 4% 정도가 챗봇을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40% 정도의 사람들이 그것을 구현할 의사가 있고 그거는 가볍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결과가 좀 많은데요. HR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원격 근무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54%가 열악한 기술이나 인프라 때문에 원격 근무 작업에 굉장히 큰 장벽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문서를 사용해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다라든지 아니면 분실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동 작업이나 지연 시간 그리고 실수가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고객에게 원치 않는 불편한 경험을 제공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를 통해서 문서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다. 그것이 한 72%의 수익이 창출되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인쇄하고 거기에 또 날인을 하고 또 등기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이제 보내시고 또 받으신 분은 거기에 서명하고 또 이제 한 분은 또 보내주시겠죠. 이러한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한 어떤 프로세스로 서명 문서를 완료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을 텐데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어도비 사인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사인 페이지 안에서 가운데 쪽에 서명 요청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서명 요청 버튼을 선택하시면 그 안쪽에서 이제 그 작성돼야 되는 분들, 이제 서명을 직접 해주실 분들의 어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 아래쪽에다가는 이제 기존에 원래 사용하시는 문서 그대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서를 PDF뿐만 아니라 PPT 아니면은 워드 문서, 엑셀 문서, 다양한 원본 문서를 통해서 아니면 스캔된 어떤 종이 문서를 통해서도 파일을 첨부시키고 서명 문서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시켰고 하단에서 전송을 보내시게 되면 이제 계약서 전송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명 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순서대로 서명 문서가 발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기존의 프로세스와는 굉장히 다르게 좀 편리하게 서명자를 추가하고 파일 업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송을 완료시키는 간단한 방식으로 서명을 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어도비 사인을 이걸 사용을 하려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양식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양식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마 환경에 이제 맞게? 전자서명이라는 걸로 대체되게 됐을 때 어떤 뭐 기존의 양식을 버리고 뭐 전자에 맞게끔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원본 문서 그대로 보내셔도 전자 서명할 수 있는 서명란이 자동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의 양식 정말 원래 손으로 쓰시던 그 부분에 뭐 직접 날인하실 수 있도록 혹은 사인하실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순서를 지정하지 않고 나는 뭐 서명을 보내고 싶다. 뭐 우리 회사는 그런 식으로 순서와 관계없이 어떤 서명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옵션을 통해서 순서 관계없이 보내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슈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가 만약에 뭐 어도비 사인을 채택을 하더라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의 고객이라든지 어떤 연관되어 있는 파트너 회사들이 뭐 어도비 사인을 쓰지 않는데 혹은 뭐 이걸 처음 써보는데 불편함이 없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보시는 분의 한번 프로세스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분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그 서명 문서가 발송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서명 문서를 확인했을 때 아래쪽에 검토 및 서명이라는 버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도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 내에서도 서명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이드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계약서 문서를 쭉 검토를 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다가 서명 위치를 발견하면 그 서명 위치에서 뭐 클릭하여 서명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을 해주시면 뭐 직접 이렇게 원래 사인하시던 방식으로 서명하실 수도 있고, 혹은 원래 뭐 도장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컴퓨터에서 직접 사인하는 게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뭐 휴대폰 번호로 보내서 거기 휴대폰에서 서명을 이제 손으로 터치를 해주시고, 뭐 완료는 이제 PC에서 시키시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도 활용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명을 모든 단계를 다 완료하시고 나면 이제 이 문서들이 자동적으로 여러 이 서명 문서 당사자들에게 자동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서명 라인에 계시던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메일이 발송되면서 이제 PDF 사본으로 수신자, 발신자 그 모든 라인에 있었던 분들에게 완료된 문서가 발송됩니다. 종이 서명으로 서명하실 때도 만약에 이제 계약서 상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계약을 거절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절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내가 보낸 어떤 계약서 그 문서를 다른 식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제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내셨을 때 상대방이 이 문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절하시려고 만약에 거절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옵션을 선택하고 서명 거절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거절 사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도 굉장히 복잡했지만 만약에 실수가 일어났을 때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겪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종이 서명에 더욱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서명을 처리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 어떤 빛을 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시는 분들도 뭐 설치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은 있지 않고요. 본인의 아이디라든지 본인의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뭐 자격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 증명을 하시고 그 어디서나 어디서나 문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검토하고 바로 서명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완료된 서명 문서도 따로 보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서명이 완료되자마자 모두에게 이제 완료된 서명 문서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명을 완료했을 때 지금 방금 당사자들에게 그 서명한 계약서나 뭐 이런 문서들이 메일로 자동으로 발송된다고 하셨는데 문서 전달이 자동으로 안 되게끔 할 수는 없나요? 네, 그런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명 문서를
우리는 좀 더 검토하고 보내고 싶다. 완료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경우에는 관리자가 그걸 아예 못하도록 설정을 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정해 놓게 되면 이제 완료된 문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쭉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따로. 네. 뭐 이렇게 서명을 보낸과 동시에 어떤 데이터까지 한 번에 수집하고 싶으신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과 같이 이제 서명 라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파일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파일을 넣어놨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서명 필드를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내가 원하는 필드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체크했을 때 자동으로 감지를 하는데 이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은 어도비의 그 AI 기술인 어도비 센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필드를 감지하고 그 필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네. 넘어갔을 때 제가 이제 넣어놓은 파일이 지금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이 넣어놓은 파일을 가지고 이제 서명 문서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문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제 자동차 임대 계약서인 거죠. 여기서 이제 담당자 이름도 넣어줘야 되고 뭐 동행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사용하실 임대인 정보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 항목들 중에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서명 라인에 있던 모든 분들이 지금 리스트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필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서에 원래 있었던 필드를 감지시켜서 입력할 수 있는 필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감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모든 필드가 입력 가능한 자동 입력 필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특정한 어떤 영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상세 설정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을 지정할지 이런 것들 설정해 주신 후에 만약에 이 문서가 이번에만 단발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중간 계속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어떤 문서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에 옵션을 통해서 템플릿에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을 통해서 다음번에 서명하실 분의 뭐 메일 주소만 바꿔놓고 계속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 후 전송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서명하시는 분의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서명하시는 분의 화면에서 이제 본인이 입력할 칸을 또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명하시는 분이 만약에 지금 뭐 랩탑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바로 확인하고 그 안에서 검토 및 서명을 클릭하고 이제 모바일에서 바로 입력하실 수도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했을 때 이제 서명을 처음에 보낸 사람에게는 이 완료된 계약서랑 함께 이제 데이터에 대한 취합본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첨부 파일을 통해서 이제 완료된 계약서 PDF 사본이랑 그리고 그 취합본에 대한 어떤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는 시트를 같이 첨부 파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야 할 때 서명뿐만 아니라 취합본까지 정리된 문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 플랜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리스 관련된 회사에서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뭐 기존에는 23일 이상 걸렸던 어떤 업무들이 뭐 4일, 2시간 정도로 축소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9일 정도를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우리 회사는 서명을 보낼 때 그 서명 보내는 페이지에 뭐 회사의 로고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실 때에도 간단하게 그냥 관리자 페이지에서 로고만 업로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바로 이제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처럼 그 회사 로고가 나타나는 페이지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량으로 서명 보내기 기능, 네, 지금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회사 로고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 로고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대량으로 서명 보내기 기능을 활용하려고 할 때 메가 사인으로 대량 보내기라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아까 서명 라인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쭉 어떤 순서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문서를 통해서 각자에게 어떤 서명 문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문서를 보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메가사인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엑셀로 정리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직접 뭐 적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 파일을 넣어놓고 발송을 하시게 되는 것도 동일하고요. 뭐 그 안쪽으로 문서 양식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뭐 완료된 어떤 문서를 뭐 PDF 사본으로 보내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보내실 때에도 PDF 사본을 보내셨을 때 뭐 암호를 걸어서 암호를 아는 사람만 열어볼 수 있도록 뭐 그런 설정들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텔레포니카라는 회사에서는 기존에 뭐 3주 정도 걸렸었던 고용계약서를 보냈을 때 그걸 다시 돌려봤는데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11시간 정도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92%의 시간을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간이죠. 그래서 92%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어떤 결과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어떤 그 사람의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서명 라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떤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 회사에서는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처리들을 이제 서명을 보내시는 분이 먼저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 양식을 다시 보게 되면 특정하게 이제 어떤 개인 정보가 담겨져야 되는 부분에 이제 어떤 옵션을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은 뭐 필수 영역이지만 혹은 뭐 필드 데이터 마스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작성되는 내용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설정을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다른 분이 들어왔을 때 이제 본인이 작성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은 처음에 작성할 때는 제대로 보여지고요. 이제 작성을 완료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별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도 저 부분은 이제 다 별표 처리가 돼서 나타나지 않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문서를 발송한 발송자만 양식 필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서명, 이제 어도비 사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서명 진행 상태를 사이트 안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이 문서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서명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서명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명이 완료가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서명을 완료해 주세요라고 보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한테만, 지금 서명을 진행하지 않으신 그 당사자분에게만 알림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관리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행 중인 어떤 문서를 선택하면 지금 진행 중인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문서를 열었고, 그리고 그 문서를 언제 확인했는데 서명을 했고 안 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활동 리스트가 남는 거고요. 자세히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알림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미리 알림을 다시 보내서 완료해달라고 알림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서명에 대한 보관도 어떤 그 회사마다 규정이 있으실 거예요. 뭐 우리 회사는 5년을 보관을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회사는 1년은 꼭 보관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으실 텐데 종이 문서로 그런 것들을 보관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도비 사인 페이지 내에서 완료된 문서를 바로 이제 보관하실 수도 있고, 그런 문서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뭐 PDF 사본으로 따로 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문서를 선택했을 때 감사 보고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언제 어떤 문서를 서명을 완료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남겨주기 때문에 이런 기록으로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증빙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는 이 기록을 남겨두고 나중에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는 지금 이제 업무 협업을 위해서 뭐 슬랙이라든지 아니면 팀즈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도구들을 활용하시면서 어도비 사인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팀즈를 이제 많이 사용하시니까 팀즈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인사팀에서 사용하는 어떤 팀즈의 그 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인사팀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제 어도비 사인을 추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도비 사인을 추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뭐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 때 뭐 우리 지금 뭐 계약하고 있는 그 건은 어떻게 진행 중이냐라고 누군가가 남겨놓게 되면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공유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도비 사인 챗봇에게 뭐 지금 진행 중인 그 문서를 상태를 알려달라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이제 어도비 사인 챗봇이 그 안에 답변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명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팀즈 안에서도 계약서 문서를 바로 이제 서명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메일을 보내실 때에도 만약에 아웃룩을 사용하신다면 어떤 뭐 누군가가 작성한 계약서 양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양식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첨부 파일로 받은 양식을 바로 이제 서명 문서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어도비 사인의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첨부 파일을 통해서 Send for Signature라는 버튼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파일 그대로 이제 그 계약서 문서가 전송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제 바로 문서를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에 관해서는 이제 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전자서명도 마찬가지로 종이 서명과 같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가지 주요 요소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어도비 사인이 이 3가지를 다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서명자를 인증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서명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감사보고서 다운로드라든지 아니면 계약서가 완료됐을 때 그 완료된 문서의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어도비 사인으로 전자서명에 대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도비 사인은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도비 사인이 굉장히 안전하게 어떤 문서에 대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산업의 표준 규정들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도비 사인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ISO라든지 뭐 SOC라든지 아니면 세이프 바이오 팔마 아니면 뭐 히파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표준 규정 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업계에서 어떤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뭐 불편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뭐 해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서를 보내실 때 우리나라의 언어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이제 거래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뭐 해외에 있는 뭐 다양한 나라의 어떤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데 이제 뭐 서명해 주세요 아니면 뭐 검토 및 서명 이런 단어들이 다 한국어로 노출됐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다양한 언어를 선택해서 뭐 서명하시는 분의 맞춤 형태로 그 나라의 언어로 이제 이 문서를 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도비 사인은 비즈니스를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정들을 다 준수하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앱과 원활하게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신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기능들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사용하시는데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강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과 오늘 강의를 재미있게 들으신 참석자분들께는 방송이 종료되기 전에 꼭 설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이번 웨비나에 설문 남겨주신 고객분들만을 대상으로 구매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CN토트에 문의하셔서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어도비가 만든 전자서명 솔루션 사인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